저는 광주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어떤 사건, 어떤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또 분노하고 제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같은 사고, 참사가 또 발생을 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의 목숨을 돈 몇 푼에 바꾸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범죄인데요. 광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학동 재개발 구역이 있고 이제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의 건물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한순간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시내버스를 사실 그대로 덮쳤어요. 아이고. 평온했던 수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버스 정류장. 54번 시내버스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서 있던 5층 건물이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철거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좀 전조 증상을 좀 감지하지 못했나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붕괴가 사실 어떤 전조 증상이 전혀 없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는 없어요.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어떤 증상을 분명히 느끼는데 이분들이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건물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해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현장 인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먼저 대피를 하면서도 정류장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차량 통행은 물론 바로 옆 인도의 보행자 통행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건물 해체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무섭거든요. 그 건물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현장이고 그래서 주민들도 조금 불안을 느끼고 이 사건 일어나기 한 2달 전쯤에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민원도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좀 안전조치를 더 취해달라. 이 사고가 발생한 재건축 현장에선 불과 2달 전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위태로운 철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붕괴 우려가 커 보여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불안하다. 건물과 도로로 낙하물이 떨어져 인사사고가 날 것 같다고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민원 제기도 했었는데 민원 제기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답변은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사실 되게 형식적인 거죠.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관련 공사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끝냈고 사실 어떤 안전상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철거 과정 중에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공사 현장이었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사나 해체 공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감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리 제도가 사실 전혀 실질적이지 않았고 비상주로 감리를 해서 이 감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감리자가 형식적으로 감독했고 또 시간에 조금 쫓기다 못해서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체 계획서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안전의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계획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건물 해체 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업자 안전관리, 철거 현장 주변 안전관리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건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없습니다. 광주동구청은 이 엉터리 해체 계획서를 그대로 허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쓴 해체 계획서조차도 이들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건물이 5층의 건물이기 때문에 5층에서부터 차례대로 건물을 철거한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계획이죠. 네, 계획이었는데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을 사실 중간을 마치 동굴을 파듯 5층이 아닌 중간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하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 약간 저희 일반인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봐. 가잖아요. 중간으로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철거하는 과정에 이 굴착기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굴착기가 높은 상층부를 제대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팔이 긴 길이를 가진 롱붐이라는 굴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로 팔이 짧은 굴착기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 굴착기의 팔 길이는 10m. 흙더미 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건물 안쪽 벽까지 닿지 않습니다.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 굴착기가 옆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성토 작업이라 그래서 네. 이제 흙더미 같은 걸로 건물 높이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토체를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성토체의 높이를 더 높이 쌓았던 거예요. 네. 원래 계획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흙을 쌓고 30m짜리 굴착기가 멀리서 위층부터 차례로 철거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건물 벽에 기대 흙더미를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토체가 사실 건물에 행해지는 압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에 이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먼지를 좀 줄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살수 작업을 매우 과도하게 그날 합니다. 당시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토체가 결국에 물을 많이 머금게 되고 이 무게가 무거워졌네요. 점점 무거워지면서 성토체가 이 건물 안쪽으로 갑자기 흘러 들어가고 건물의 1층 바닥이 지하로 무너지면서 사실 손 쓸 틈 없이 순식간에 건물이 완전히 전도되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덮치게 된 사건인 거죠. 아니 저희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무리한 방식? 제가 봤을 땐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무리한 공사 일정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된 방식은 불법 재하도급 공사가 원인입니다. 원래 이 공사는 한 이제 종합건설 회사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요. 50억의 수주를 받습니다. 50억. 철거만. 그리고 이 종합건설회사가 다른 철거 업체에 이 철거만을 따로 공사를 해달라라는 계약을 맺어요. 이 도급 계약인데 여기까지는 전혀 불법적이지 않아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적인 하도급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철거 업체가 이제 다른 또 한 번 더 업체에게 또 재하도급을 합니다. 이게 불법 재하도급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 실제로 이런 식의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외부에서는 이게 불법 재하도급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사 가격이 원래 50억이었거든요. 이 철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데 결국에 이런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9억이 됩니다. 50억짜리 공사가 하도급을 거치고 9억이 되는데 그럼 원래 9억에 할 수 있었던 공사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네. 41억이 그냥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날아간 거네요. 41억이 어디 갔을까요? 네. 재하도급은 이제 건설안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불법 재하도급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거든요.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게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보면 정말 많이 없어요. 참 알아내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상에서 건설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그 명분 하에 이런 식으로 바로 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으면 최소한 정류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그 정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너무 기본적인 것도 행해지지 않고 진행된 철거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 처벌 어떻게 됐나요? 아직 재판 중에 있어서 결론이 난 건 없는데 뭐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소가 된 상태고 나머지 이제 직간접적으로 붕괴의 이제 원인을 제공한 9명 정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참사로 모두 30명의 경찰에 입건돼 9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한 상황인데요.
사고 책임자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시작됐지만 원하청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수주 과정에서 어떤 브로커의 문제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설업체 직원이 입찰 예정가를 좀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브로커들이 확인해서 수주를 원하는 업체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이제 뇌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 4명 정도의 브로커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것도 결론 나진 않았습니다.